저는 올해 65을 넘긴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고 지금은 다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부모의 자리는 여전히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30을 넘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그때의 젊은 엄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아이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 걱정은 끝났네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늘 그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으니까요. 첫째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늘 하소연합니다. 회사에서 또 다퉜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벌써 5번째 이직입니다. 왜 참지 못하니? 라고 물으면 엄마는 내 편도 안 돼? 라며 화를 냅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렇게 통화는 끊깁니다. 며칠 뒤 첫째가 먼저 전화를 하지만 서로 상처만 확인하고 끊기를 반복합니다. 둘째는 늘 불안해합니다. 밤마다 제 방으로 찾아와 엄마, 나 불안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안아주며 괜찮아. 세상이 뭐가 무섭니? 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정말 나는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셋째는 너무 착합니다. 봉사단체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생활은 불안정합니다. 내 인생도 좀 돌봐야지라고 하면 저는 괜찮아요 라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아이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를까? 첫째는 너무 강하고, 둘째는 너무 약하며, 셋째는 너무 착합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성품일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부족함 때문일까요?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놓친 걸까? 아이들이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아마도 끝없는 공부 같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평생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님을 찾아왔고 제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먼저 첫째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늘 반장을 하고 싶어 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구와 다투면 울기보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늘 내가 옳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선생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어머니,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서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첫째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렸고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과 부딪혀 학교를 옮기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도 첫째는 여전합니다. 회사를 벌써 5번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래처 사람과 다퉈 정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니? 라고 하자 첫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늘 나를 바꾸려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첫째가 나를 닮았다는 것을요. 저 또한 젊을 땐 마음이 급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동네 사람들과 다투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그때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째의 화는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기도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뜨거운 감정, 억울함,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노. 요즘은 직장 문제로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저는 그냥 그랬구나 하며 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꽃이 튀니까요. 엄마도 내 편이 아니네라는 말을 들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압니다. 그 뜨거움 속에 첫째의 진심이 있다는 걸요. 책임감이 강하고 세상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는 열정.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그런 것들이 첫째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의 불을 끄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을까요? 그 불이 자신을 태우지 않게 하는 길, 화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 저는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첫째만 걱정인 게 아닙니다. 둘째는 또 다른 의미로 제 마음을 흔듭니다. 둘째는 첫째와 정반대입니다.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새로운 일을 앞두면 불안해합니다. 첫째가 불처럼 뜨겁다면 둘째는 물처럼 차갑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날이면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울었고 결국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다투자고 하면 그날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손도 한 번 안 들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둘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시험날이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토하고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싫다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가봐. 엄마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게. 결국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교문 앞에 세웠지만 아이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날이면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떨려서 죽을 것 같아.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엄마 믿어. 하지만 결국 아이는 면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늘 제게 전화해서 묻습니다. 엄마, 이게 맞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너 마음이 편한 쪽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지만 제 속은 늘 복잡합니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서게 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거든요. 대신 결정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아이는
영영 혼자 설 수 없을 것 같아 참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 일로 힘들다며 찾아왔습니다. 재택 일거리를 겨우 구했는데 거래처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나 떨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 어떻게? 결국 제 앞에서 한참을 울더군요. 30이 넘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웁니다. 저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은 어쩌면 저희 걱정에서 자란 게 아닐까.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다칠라. 실수하지 마라. 창피당한다. 남들 눈에 띄지 마라.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한다. 사랑이라 믿었던 말들이 사실은 불안을 심어준 건 아니었을까요? 둘째를 볼 때마다 제 안의 불안이 거울처럼 비칩니다. 저 역시 평생을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기다리려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란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자니 제 가슴이 먼저 찢어집니다. 그런데 셋째는 이 둘과 또 다릅니다. 셋째는 언제나 웃음이 많고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장난감을 빼앗아가도 울지 않고 양보했고 선생님 심부름을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청소 당번을 혼자 다 하고 왔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 숙제를 대신 해주다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남 돕기를 좋아하고 자기 일보다 타인의 부탁을 먼저 들어줍니다. 대학 때는 동아리 일로 밤을 새우고 친구들 고민 상담을 해주느라 정작 자기 시험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무 희생적이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친구가 부탁한 일을 대신 처리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라며 발을 뺐고 셋째는 혼자 뒷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너를 이용한 거야. 이젠 좀 내 일부터 챙겨라. 착하게만 살면 바보 취급당해. 하지만 셋째는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 참 속이 깊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자신을 태우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몸이 아픈데도 참다가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 셋째는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데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처럼 강하지도 둘째처럼 불안하지도 않지만 셋째는 너무 물러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게 늘 걱정입니다. 아이를 지켜보며 느낍니다. 착함도 지혜로 다스려야 진짜 자비가 된다는 걸요. 저는 셋째에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어. 셋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남을 돕는 일에 열중입니다. 이렇듯 세 아이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불처럼 뜨겁고 둘째는 얼음처럼 차갑고 셋째는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할까?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제각각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타고난 운명일까요? 그 질문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새 아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피어난 다른 꽃입니다. 첫째의 강함은 세상과 부딪히며 배워야 할 업의 힘입니다. 그 불같은 성정은 전생에서 가져온 습관일 수도 있고 이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죠. 그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둘째의 불안은 마음의 연약함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는 인연입니다. 두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타인의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연약함 속에서 깊은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의 착함은 그 모든 고통을 품어 안을 씨앗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숙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진짜 보살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인연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야 맑아지듯 사람도 자기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억지로 방향을 틀면 흐름이 탁해지고 괴로움이 생기죠.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을 맑게 하는 것도 참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요하면 아이들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부모의 말보다 깊이 닿는 것은 마음의 파동이지요. 그러니 먼저 자신 안의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그 평온이 아이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있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자식은 결국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이라는 도량에서 수행을 이어갑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새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비와 지혜를 익히게 되면 그 또한 어머니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